지금 세 분은 이번 대선에서 이 부분이 꼭 다뤄져야 되는데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슈가 있다. 뭐 아쉬운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좀 유권자들에게 그 어필하는 공약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까 뭐 선거제도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표잖아요. 네. 사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박찬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의제를 이끌어내서 이것을 선점하다 보면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무상보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다가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기후위기라든지 불평등, 차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불평등, 그다음에 뭐 차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녹색당에서는 이번 대선이 기후 대선, 나아가서 기후정의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14일에 뭐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5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후 대선 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혹시 탄소시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탄소 시계인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7년 7개월 남아있다고 탄소 시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7년 7개월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대선이 이제 2번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20대 대선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 기후위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말보다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 전혀 위험하지 않다면서 기승전 핵발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소형 모듈 원전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구태의연하다 못해서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핵발전과 성장주의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는 뭐 한두 분야의 과제가 아니잖아요. 뭐 에너지, 생태, 노동, 돌봄, 농정과 식량, 주거와 교통, 그리고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전환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를 이루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식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뭐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이슈고 우리 앞에 닥친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고 그것을 대응하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저는 두 가지 이슈, 하나는 불평등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멸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다가 투자를 많이 이제 그런 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 다 인간 노동을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거든요.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그러면 일자리하고 소득, 지금까지는 소득이라는 게 항상 일자리와 연관돼서 나왔었는데 특히 기업의 일자리와. 근데 지금 그게 해체돼 나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투자해서 이익이 남을 데가 없는데 돈은 자꾸 푸니까 그게 자산 거품이 생겨가지고 지금 부동산 엄청난 규모의 불로소득이 지금 예를 들어 뭐 부동산에서 한 2,000조 가까운 불로소득이 생겼다 그래요. 사실 그 2,000조 가까운 불로소득은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주도 부동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소득이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일자리를 통해서 창출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 기본소득 의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된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뭐 참여소득이냐 아니면 국가 일자리 보장제냐
어쨌든 이 지금 일자리가 안 되고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대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 게 이번 대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0%, 경제력이 70%가 지금 집중되면서 지방이 완전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방이 경제적으로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책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처럼 거기에 이제 무슨 공공기관 하나 갖다 놓거나 뭐 산업체 하나 유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가균형위원으로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